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치솟는 물가 이야기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제목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 난항, 스티키 인플레이션에 갇힌 한국 경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잠시 뒤로 한번 넘겨보겠고요. 단적으로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올해 1월 달에 보시면 1월 4주에 1,500원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보통 휘발유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1월 4주에 이렇게 나갔던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3월 2주 기준으로 1,640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온 건데요. 자, 기사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끈적하게 떨어지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 1년 전보다 33.1% 오르면서 정부가 공언한 목표 수준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수입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의 상승, 국제 유가 변동성의 악화로 수입 물가 지수도 지난달보다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의 수입 물가 지수는 137로 전월보다 1.2%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과일 가격까지 솟구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과일값까지 금값이 되면서 얼마나 내릴 수 있을지 사실상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신선 과실 1년 전보다 41% 폭등을 해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까지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할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나중에 물가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인 지원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금리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1년 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 초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서 국제 흐름에 맞게 차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도 기사에서는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죠. SDV,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AAM, 상당히 새로운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현대차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해 계획한 R&D 및 전략 투자액은 총 6조 7,648억 원, 전년 대비 21.7%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줄어든 숫자들이 근데 반면에 바로 있죠. 공장 신증설 2조 원 정도, 제품 개발 1조 7천억 원 정도, 보안 투자가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전년 대비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다음 내용 보시면 나타나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AAM, 로보틱스 분야, 이 분야들이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선 회장은 혁신 의지 속에 현대차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확보에 역량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적으로 내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대전환하는 이런 방향을 꾀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해보면 AAM, 미래 항공 모빌리티죠. 이쪽의 경우에는 현대차는 2028년 시장 진출이 목표인데요. 당장 올해 말까지 기술 개발 목적의 시제기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요새 주주총회 시절이죠. 이와 관련해서 JB금융지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면요. JB금융지주가 이사진 구성 등을 놓고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온라인 측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온라인은 공시에서 사측의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율 50% 원칙으로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JB금융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주주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회이사가 없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사들이 장기간 재임한 탓이다. 그래서 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JB금융주주 이사회에서는요, 온라인의 주주 제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측이 요구한 사회이사 한 명을 후보에 포함시켰는데 다수 이사를 추가로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이해 충돌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이길지는 양측의 지분이 비슷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현재 1대 주주인 삼양사가 14%,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14% 비슷하죠? 그리고 10%를 갖고 있는 OK저축은행이 10%, 삼양사 쪽에 설 텐데요. 5%를 갖고 있는 더캐피탈 그룹이 온라인 쪽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24대 19,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사실 JB금융주주가 지금까지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도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6%를 갖고 있는 이 국민연금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온라인 측에서는 국민연금에 자신들을 지지해주거나 나서지 말 것을 요구했고요. 참고로 지난해 주총에서는 JB금융주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기사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겠고요. 자, 뉴스브리프 지금까지 확인해드렸습니다.